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폐결절을 발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폐결절이란 폐에 생기는 3cm 이하의 덩어리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암이 아닌 양성결절이지만 드물게 폐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존율이 낮다고 알려진 폐암이지만 조기 발견할 경우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흡연, 직접적인 분진 노출, 폐암 가족력 등 50세 이상의 폐암 고위험군의 경우 폐암 조기 진단에 효과적인 매년 저설량 흉부 CT 검사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폐에서 보이는 한 현상이지만 폐암 조기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폐결절에 대해 호흡기 내과 전문의 홍경수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주치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홍경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흡기 내과 전문의 홍경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그 건강검진을 할 때 기본적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잖아요.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이 상당히 긴장되는 습관이기도 한데, 근데 폐에서 뭔가 보인다, 뭐 폐 결절이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 겁이 덜컥 나거든요. 근데 제가 성대 결절은 많이 들어봤는데 폐 결절은 좀 생소해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폐결절이란 폐에서 발견되는 둥근 형태의 병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크기에 의해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크기가 3cm 이상이면 종괴라고 부르고 그 미만이면 결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폐결절은 병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영상에서 보이는 현상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명은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건강검진 봤는데 폐결절이 보이네요라고 하면 사실 폐가 덜컥 내려앉을 것 같거든요. 폐가? 폐가 심장이 아니라. 예. 그 정도로 약간 충격일 것 같은데 일단 큰 병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실 폐결절이라는 진단명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폐결절 같은 경우 질병이라고 보기보다는 영상학적으로 점 같은 것이 보이는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폐결절이 생겼다고 들으면 대개 암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폐결절을 만드는 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폐결절은 크게 양성결절과 악성결절로 구분이 되며 대부분의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폐결절의 약 90%는 양성결절입니다. 다만 약 5% 미만에 해당되는 악성결절의 경우 대표적으로 폐암 같은 것이 치명률이 높고 조직학적 형태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악성이 의심된다면 조직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CT 등으로 영상 검사를 통해 폐 결절이 발견이 되고 임상적으로 암이 의심이 되는 경우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침 결정을 위해 조직검사 등을 시행한다면 조기에 폐암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앞서 엑스레이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설량 흉부 CT 또는 흉부 CT 검사도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폐결절 소견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조직 검사만으로 암인지 아닌지 여부는 어려울까요? 그 흉부 CT만으로 암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흉부 CT는 폐결절을 발견하는데 매우 유용한 검사로 해상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2에서 3mm 정도의 아주 작은 폐결절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밀도를 바탕으로 저선량 흉부 CT 촬영 시 조기 폐암 발견에 대한 우수성이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흉부 CT 검사는 폐결절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흉부 X선 검사보다 우수하기는 하지만 폐결절이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정확하게 CT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폐결절의 크기나 성상, 위치 등에 따라 추적 검사를 하거나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결절도 그렇고요, 종양도 그렇고 양성, 악성 이런 용어를 듣게 되면 이거 큰 병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 말 나온 김에 이런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용어를 정리를 하면 종괴와 종양은 한자 용어이고 덩어리와 혹은 우리말로서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cm가 넘어가게 되면 종괴라고 부르고 그 미만이면 결절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되는 폐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악성 종양인 경우를 암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클수록 모양이 불규칙할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흡연력이 많을수록 폐암일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종괴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모두 폐암은 아니고 결핵이나 기타 염증성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구별을 하게 되고요. 양성 종양은 세포가 증식하여 덩어리만 형성할 뿐 주변 정상 조직을 침투하거나 전이를 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성 종양은 주변 정상 조직을 침투하고 파괴하는 것은 물론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하여 환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암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제 악성이 안 좋은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건강검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폐결절이 발견됐어요. 근데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발견될 수 있잖아요. 네. 오, 이럴 때는 또 다른 거 아니에요?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우선 폐결절을 개수로 분류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흉부 CT를 촬영하였는데 한 개의 폐결절만이 발견된 경우를 고립성 폐결절이라고 하고, 여러 개의 폐결이 발견된 경우를 다발성 폐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개수가 많으면 더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폐결절의 모양이나 크기와 형태, 색깔을 통해서 악성과 양성에 가까운 가능성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양성결절에 가까운 아주 작은 결절이 오히려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성의 가능성이 높고요. 형태가 나쁘며 크기가 1cm가 넘어가는 결절이 여러 개가 있으면 악성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이성 암 등을 감별해야 됩니다. 제가 워낙 잘 몰라서 또 공부를 해왔거든요. 근데 네. 폐에는 식령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별로 티를 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다라는 별명도 있다고 들었는데, 진단을 위해 필요한 조직 검사 이것도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폐결절을 가진 분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우연히 촬영한 CT를 통해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결절은 5mm 이하의 아주 작은 결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결절들의 악성도의 가능성은 1%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절들을 무리하게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또한 폐는 풍선과 같은 장기로 조직 검사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몸의 조직을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객혈이나 기흉 같은 시술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추적 관찰을 하던가 추적 관찰을 하다가 폐결절이 커진다든지 형태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충분히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예.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예.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생체를 떼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깊숙하게 있는데 이걸 네. 어떻게 떼내는지 네. 조직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조직 검사 방법으로는 안쪽에서 접근하는, 즉 기관지 안쪽에서 폐결절로 접근해서 시행하는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검사나 몸의 바깥쪽에서 바늘로 폐를 찔러 검사를 하는 경피적 폐생검을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예. 두 검사는 서로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검사로 현재 현실적으로는 2cm 이상의 폐결절은 대부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작은 1에서 한 2cm 정도의 폐결절은 환자의 호흡 패턴, 결절의 위치, 성상, 악성의 가능성에 따라서 검사를 결정하게 되고요. 예외적으로 악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지만 조직 검사를 할 수 없는 작은 결절이나 간유리 음영 결절의 경우 진단과 치료를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비디오 흉곽경으로 수술적 절제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근데 밖에서 네. 바늘로 이렇게 폐를 찌르면 이렇게 환자구실이 보고 있나요? 저 너무 놀랄 것 같은데. 그 환자분은 예. 보통 누워 계시기 때문에 예, 누워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왜냐하면 예. 바늘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네네네네. 무섭긴 할 것 예,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예, 앞쪽에서 찌르는 경우라면, 근데 예. 보통은 등 쪽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앞쪽에서 찌르는 경우는 보시려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게 혹시나 또 바늘로 찌르다 보니까 네. 물론 뭐 훌륭한 검사법이겠지만 네. 환자 입장에서는 좀 이거 부작용 있는 거 아니야? 조직 검사긴 하지만 좀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네, 사실 그 피부 밖에서 폐를 향해 찌르는 경피적 폐생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내시경을 통해 안쪽에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기흉과 같은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합병증은 입원 기간 동안 잘 회복이 되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검사는 또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경피적 폐생검이 기관지 내시경보다 더 조직 획득이 충분히 잘 될 것으로 생각되는 위치의 폐결절도 많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기저질환,
상태, 폐결절의 특성 및 위치를 잘 고려해서 조직 검사 방법을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결절이나 종괴가 이제 큰 경우에 암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생체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정말 어렵게 뭐 바늘로 찔러서 혹은 뭐 내부적으로 했는데 이게 결과가 암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이럴 때가 저도 굉장히 속상한 순간입니다. 사실 환자분이 힘든 조직 검사를 받으셨는데 암이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사실 저도 많이 곤란한데,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암이 충분히 의심되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다시 조직 검사를 한 번 더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암 덩어리 내부에는 암세포 이외에 혈관, 괴사 조직, 염증 조직 등 수많은 다른 조직들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폐암 조직은 괴사나 출혈이 동반된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 옆에 염증 조직이나 괴사 조직이나 뭐 출혈 조직 이런 것들만 얻어져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임상적으로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불충분하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재검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사실 저희가 폐질환 하면 네. 이제 나는 흡연 안 하니까 나는 관계 없어 이렇게 또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고위험군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폐결절 자체가 많이 발생하는 고위험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폐결절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하나의 현상이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악성결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악성결절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보면 2020년 국내 폐암 발생률을 보면 40, 50대 때부터 남녀 모두 폐암 발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높아지는 것이 위험인자가 되겠고요. 또한 흡연, 폐암의 가족력, 직업적 분진 노출, 그다음에 요리 분진, 결핵의 과거력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고위험군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폐암 진단을 받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매년 건강검진 받고 뭐 흉부 엑스레이 다 찍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사실 국가 혹은 회사 정기검진에는 흉부 X선만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전부터 흉부 X선이 폐암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이에 후속 연구들이 흡연가와 같은 고위험군에서 저설량 흉부 CT를 주기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폐암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져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폐암 검진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 촬영하는 흉부 X선으로 조기 폐암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흉부 X선은 심장이나 폐혈관, 늑골, 횡격막과 같은 구조물이 작은 폐결절이나 폐암 덩어리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는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흉부 X선 사진으로 관찰할 수 있는 폐는 전체 폐의 약 85% 정도이고 나머지 한 15% 정도는 사각지대입니다. 따라서 폐암이 있어도 흉부 X선에는 정상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설량 흉부 CT는 TV로 따지면 약간 UHD 같은 약간 선명한 뭔가 화질에 더 잘 보이는 검사가 되겠네요. 그죠? 네, 하고 엑스레이랑 차이는 엑스레이는 아무래도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일방향으로 찍어서 이제 앞에서 붙어 있는 모든 구조물들이 한 판에 들어가게 되는 2차원적인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C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다 구조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설량 흉부 CT는 어떤 이게 검사예요? 일단 방사선 양이 적겠죠? 네. 저설량이니까. 전 여기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폐암 검진 목적으로 작은 폐결절을 발견할 수 있고 사각지대를 극복할 수 있으면서 방사선 노출이 적은 저설량 흉부 C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저설량 흉부 CT도 완벽하지는 않아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폐에는 과거에 알았던 결핵의 흔적이나 혹은 다른 염증의 흔적, 그다음에 암이 아닌 작은 결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성 폐결절과 악성 폐결절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CT 소견만으로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거나 결절 크기가 커지는지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간 간격을 두고 저설량 CT를 여러 번 촬영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검사나 방사선 피폭량이 증가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CT 촬영의 기간을 잘 정하고 최적의 타이밍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저설량 CT는 현재 폐암의 초기 환자를 발견해내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폐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하여 매년 CT를 촬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이요? 네. 근데 저 얼마 전에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가니까 무릎도 CT 찍자, 아니 목 아파서 가면 CT 한번 찍어보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쌓이게 되면 1년에 여러 번 찍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쌓이면 좀 걱정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사선 피폭량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저설량 CT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방사선 촬영 장비와 방법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폐결적 추적에 사용되는 저설량 흉부 CT의 경우에 방사선 노출량은 네. 일반 흉부 X선을 8번 정도 촬영하는 수준이고, 통상적인 우리가 일반 그 저설량 CT가 아닌 일반 흉부 CT에 비교해서는 8분의 1 정도의 수준이고, 그리고 이 양은 1인당 연간 자연 방사선,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생활을 하더라도 1년 동안 자연히 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의 절반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설량 CT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비교적 안전한 검사입니다. 다만 폐암 검진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저설량 CT를 시행을 하지만, 저설량 CT는 혈관 근처에 있는 병변이나 임파선 주위의 병변을 보는 데는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촬영 목적에 따라서 의료진이 저설량 CT와 예. 일반 CT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한다면 방사선 피폭량은 걱정할 만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간유리 음영결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들은 게 의학 전문 기자이기도 하고 방송인이죠. 홍해걸 씨가 이제 폐암 진단을 작년에 받으면서 이런 결절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폐결절의 개수에 따라서는 아까지 2가지로 나누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폐결절의 형태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흰색 점처럼 보이는 고형결절, 그 다음에 반투명 유리처럼 보이는 간유리 음영결절, 그리고 2가지의 형태가 섞인 형태의 부분고형결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는 부분고형결절이 악성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하고요. 또한 이제 말씀해 주신 간유리 음영결절의 경우에도 크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기는 있으나 일부 결절들은 아주 느리게 자라나는 폐암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첫 검진 시에 간유리 음영결절이 보였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형태의 결절에 비해서 추적 시에 사라지거나 호전이 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추적 검사 시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야지만 커지는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형결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추적 관찰 기간을 길게 가지는 것이 좋겠고, 홍해걸 씨 같은 경우에도 13년 전에 원래 1.3 cm의 고형 그 간유리 음영결절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추적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후에 건강검진을 해서 1.9cm로 커져서 수술을 결정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 사례에서 보듯이 만약에 이제 추적 관찰을 중간에 계속 했다면 조금 더 빨리 수술을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 의사신데도 그랬단 말씀이시죠? 네, 아마 근데 이제 13년 전에는 지금처럼 이제 조금 더 폐결절에 대해서 추적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참 정기적인 검진이 답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위나 대장은 내시경을 받잖아요. 네. 근데 폐 내시경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폐를 뭐 내시경으로 봐서 뭐 검진을 한다거나 치료를 할 수는 없나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선 이제 암의 특성이 좀 다른데요. 우선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점막에서부터 암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막을 잘 볼 수 있는 내시경이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폐암의 경우에는 기관지 점막이 아닌 폐 자체에서 병이 시작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위장관에 비해서 기관지는 매우 좁기 때문에 비록 기관지 내시경이 소화기 내시경보다 직경이 많이 얇기는 하지만 아주 폐 끝까지로의 진입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기관지 내시경은 현재 폐암의 사전 검진 검사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모든 폐 실질을 다 볼 수 있는
흉부 CT가 이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CT를 통해서 결절이나 종괴를 발견하고 크기가 커졌어요. 네. 아니면 악성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네. 한다면 네.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러한 폐결절이 처음부터이든 추적 검사를 하면서이든 악성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조직 검사를 했고 그를 통해서 폐암이 진단이 된다면 이후에는 초기암인지 진행성 암인지를 알기 위한 병기 설정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 1기나 2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요. 3기 이상부터는 항암 치료나 항암 방사선, 동시요법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의 주제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네. 흉부 CT를 찍고 폐결절에 대해서 추적 검사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폐결절 중 많지는 않지만 악성일 수 있는 악성 폐결절을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이제 악성 폐결절을 발견을 해서 생체 검사까지 해서 암으로 판정이 된다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될 텐데 폐암 수술도 요즘 이 흉곽경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보통 이제 암 수술은 암 조직만 떼내는 게 아니라 혹시 네네. 이제 옆으로 퍼질 수 있으니까 좀 네네. 넓게 네네. 잘라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폐암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주 정확하게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의사 같으세요. 네. 네. 그래서 그 폐암 수술의 같은 경우에 조기 폐암의 경우에는 크기가 크지 않다면 복강경과 유사한 방식의 흉곽경을 통해서 폐 절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수술 뒤에 환자의 불편감도 적고 회복 과정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예전에 결핵을 앓은 적이 있어서 폐에 유착이 심하다든지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형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폐는 해부학적으로 오른쪽은 3개의 옆 덩어리가 있고 좌측은 2개의 옆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 현재의 표준은 암의 경우에는 CT상에서는 굉장히 작게 보이더라도 그 주변으로 전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암이 있는 그 옆 자체를 전부 절제하는 폐엽 절제술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간유리음령 결절의 형태나 그 폐 기능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폐를 조금 더 작게 자르는 세기 절제술이나 분절 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폐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수술을 받으면 이렇게 간처럼 다시 자라는 기간이 아니니까 네. 분명히 폐에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날카로운 질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폐에 옆이 5개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폐엽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면 폐의 5분의 1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 기능의 감소는 사실상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모든 기관에서는 수술 전에 폐 기능 검사와 부가적인 검사를 시행해서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수술을 권고하게 됩니다. 조기 폐암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수술 후 한동안은 불편감이 있지만 꾸준한 운동과 관리를 잘한다면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이네.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검사부터 해서 회복까지 뭐 위험성이나 불편이 계속 따르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폐암에 안 걸리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폐결절이 폐암으로 발전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폐결절 자체를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폐결절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성결절과 악성결절이 있는데 이제 양성결절의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현재로서는 염증으로 인한 병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이나 염증을 줄일 수 있는 마스크 사용이나 독감 및 폐렴의 예방 접종 등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예. 이제 또한 폐암의 발생 위험 인자인 흡연, 연령, 폐암의 가족력, 미세먼지 노출, 직업 분진 노출, 요리 분진 노출 등에서 사실은 저희가 뭐 이제 나이를 먹는다든지 가족력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관리 가능한 금연이 가장 중요하고 각종 분진의 노출에 대한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리할 때 반드시 환기가 되게 환기를 한다든지 후드를 켠다든지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폐에 생기는 작은 병변, 폐결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건강에 대한 인식의 증대로 건강검진의 비율이 늘면서 우연히 발견되는 폐결절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결절에 있어 폐결절이 혹시 암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폐결절은 대부분 양성결절이 많으며 혹여 양성결절이 아니더라도 추적 관찰 및
필요시 조직 검사를 통해 빠르게 조기 진단이 가능함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폐결절은 병이 아니라 내가 폐에 대한 건강 검진을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될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위험군에서는 이 전문의와 상의를 거쳐서 저설량 펫CT 한 번쯤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경수 교수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